두뇌 보안계획 111절 코스모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장 물질 강의를 합니다. 제2장 물질에서는 자연 세계를 이룰 물질 사물을 탐구한 철학자들하고 그다음 과학자들의 역사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코스모스, 자연, 아르케, 원자, 대학, 연금술, 그다음 화학혁명, 분자와 전자의 발견 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전체 구조를 보면 여기도 총 10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11절에서 121절까지가 이제 물질을 다룹니다. 그래서 111절부터 114절에는 고대 물질 이론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론까지 대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아랍 세계, 그 다음에 중세 어떻게 퍼져서 그 다음에 중세의 연금술까지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5절에서 116절이고요. 그 다음 이게 117절, 119절에 라부아지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화학혁명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20세기에 현대 물질 이론인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하구님, 예. 이 중에서 제일 관심 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120절 현대 원자 모형이 제일 관심이 가네요. 그렇습니까? 현대 원자 모형은 참 짧게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현대 거를 좋아해요. 이제 옛날 사람 이야기만 다루면 그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게 뭔 도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현대를 바로 다루면 또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구조가 필요하죠. 프리퀄? 앞 이야기는 뭐라 그래요? 요즘 킹덤 2가 나왔는데 킹덤 1의 앞쪽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프리퀄입니다. 프리퀄입니까? 퀄이 뭔 뜻입니까? 그 시퀀스 할 때 그 QUE 그 같은 어원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리즈의 앞쪽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의 그 물질 이론의 시리즈의 앞부분인데, 앞부분 중에 앞부분을 막 다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01에서 110까지는 거의 원시시대 때 이야기죠. 거의 원시시대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짝을 내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111에서 114전인데 꽤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11절 코스모스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코스모스에 그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그 과학이란 말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고, 저도 이미 많이 썼죠. 썼고, 이제 과학 그러면 보통 자연과학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을 뜻한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을 자연과학에 국한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쓰면 자연과학이라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등의 말을 써야 되고, 물론 당연히 사회과학이 과학이냐? 더구나 인문과학이 과학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보통의 맥락에서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을 뜻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쓰려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다 별도로 생각해야 되고, 그나마 과학의 고유한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고유의 방법이 있고, 사회과학은 사회과학 고유의 방법이 있고요. 인문과학은 인문과학 고유의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 다음에 한마디가 이제 과학과 철학이란 말이 나와요. 과학과 철학. 과학이란 말은 번역입니다. 사이언스의 번역이고요. 사이언스란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썼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알다의 명사형입니다. 알다의 명사형, 그러니까 암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학문이죠. 학문, 탐구하고 이런 걸 뜻하는 말로는 철학이란 말 썼습니다. 철학. 물론 철학도 번역이지만 필로소피 또는 그리스 말로 필로소피아를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언제까지 썼냐면 심지어 20세기 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활동했을 당시에 20세기 초 또는 19세기에 자기들은 모두 철학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위를 받는 학위가 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PhD라 그래요. PhD. PH는 철학에서 PhD입니다. 지금도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PhD를 주는데 그게 철학 박사라는 뜻이고요. 수학과에서 학위를 받아도 PhD를 주고요. 공대에서 학위를 받아도 공대는 아닌가? 그건 다른 건가? 어쨌든 화학과에서 학위를 받거나 생물학에서 학위를 받아도 PhD를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통 그런 과학, 자연과학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 철학 박사를 주는 건데 그런 학문을 철학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생긴 현상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과학이라는 말 쓰게 됐느냐? 그게 쓰게 된 계기는 윌리엄 후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연 철학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자연 철학자들은 뭐냐면 주로 실험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사이언티스트라 불러야 돼라고 이제 휴얼은 이제 영어 쓰는 사람이니까 사이언티스트라 불러야 돼라고 하면서 사이언티스트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전부터 사이언스란 말이 있었지만 사이언티스트는 말은 없었는데 이 윌리엄 휴얼이 사이언티스트란 말을 쓰면서 자연과학자들, 당시는 자연 철학자죠. 자연을 탐구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말이 이제 오늘날 과학자라는 말이 됐고 사이언티스트가 됐으니까 이제 사이언스란 말이 이제 그 자연과학을 뜻하는 말로 굳혀진 거죠. 굳혀지고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말을 일본 사람인 이제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과학이라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의 어떤 그 원천을 따져보면 사이언티스트 또는 사이언스는 자연 철학 또는 실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불렀고 그게 이제 결국 철학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연 철학이라는 거 철학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별도의 과학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눈여겨볼 용어는 필로소포스라는 용어와 소피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필로소포스는 뜻이 뭐냐면 필로는 좋아하다. 소포스는 지식 또는 알미입니다. 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소피스테스는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차이는 하나는 알을 찾으려고 갈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소피스트는 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 좀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철학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을 추구하는 사람, 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과학자 그러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아는 사람이 조롱이었어요. 조롱. 물론 그 말에 조롱은 뭐가 담겨있냐면 너가 안다고 하지만 너 아는 체 하는 거잖아.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잖아. 해서 소피스테스 또는 소피스트를 조롱의 용어를 썼고요. 윌리엄 후얼도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로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과학이 진짜 발전해가지고 과학자들은 진짜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롱이 아니라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용어가 된 겁니다. 가지고 된 건데 하지만 그 어떤 철학자인 현대 철학자 중에 뭐 파이와 벤틀린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너무 아는 체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아는 체 하면 소피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소피스테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철학자로서 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 최초의 과학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 여기 피시올로고인데, 피시올로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자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를 뜻한다. 네이처와 피직스는 태어나다나 자라다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 그리스 말 피지스는 태어나다, 되다, 자라다, 나타나다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 그리스의 피시올로고이가 본성, 됨됨이, 되어감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 이후 2000년의 과학 전통을 낳았다. 260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BC 6세기경 또는 7세기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최초의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자연과학자 그러면 자연과학을 쓰기 위해서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Natural Science가 있고요. 그
그다음 physical science가 있습니다. natural 하고 nature. 그다음에 physical, physics 또는 physics 등등은 뜻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라틴어에서 왔고 하나는 그리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nature는 라틴어고요. physics 또는 physics는 이제 그리스 말인데 둘 다 뜻은 태어나다, 되어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nature 그러면 자연을 뜻하기도 하지만 본성이라는 말도 있죠. 본성. 본성이 됨됨인데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너의 됨됨이를 봐라.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 사람이 마땅히 되어가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걸 nature라고 그래요. 또는 본성, 유시한 말로.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 이렇게 할 때 그 자연은 됨됨이인데 그 됨됨이에 대해서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시올로고인데 이 피시올로고가 우리가 자기가 주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는지 일어나는지를 탐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시올로고이라고 불렀고요. 뜻은 피시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피시스, 되어가는 모습, 됨됨이 또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과학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피시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진 피시스는 사물들이 관계 맺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한개 짓는다. 피시올로고이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피시스를 따른다고 말한다. 달리 말해 피시스를 넘어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자연스러운 일만이 일어난다. 피시스가 아까 되어감이라 했는데 본성이라 했는데 그럼 이 되어감이 뭐냐면 마구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계 내에서 되어가는 거죠. 쟤는 본성이 그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그 사람이 표출할 수 있는 모습의 한계를 짓는 거예요. 한계. 나는 본래 그래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이런 한계 내에서 행동해 라는 뜻이고 그래서 피시올로고이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보통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 규칙. 그래서 모든 것이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라는 이제 생각이 막 싹트게 되었고 바로 그 사람이 아까 피시올로고이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코스모스. 시를 쓰니 하느님들의 족보를 쓰니 역사를 쓴 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센 하느님들이 세상 일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피시올로고이는 피시스를 벗어난 일을 자기들 이야기에서 되도록 줄이거나 없앴다. 피시스를 벗어난 일들을 지워버리고 자연스러운 일만을 남겨둔다면 세상은 가지런하게 꾸며진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을 그들은 코스모스라 불렀다. 예. 그럼 피시올로고이, 피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그 발전을 이뤘느냐? 그 전에 이제 호메로스 같은 시를 쓴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족보를 쓴 사람 헤시오도스가 있어요. 신통기죠. 신통기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역사를 쓰니 헤로도토스, 투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쓴 글에는 뭐 지진이든 일식이든 풍랑이든 이것을 초자연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묘사합니다. 제우스 신이 노했다, 포세이돈 노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어떤 신들이 어떤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피시올로고이들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들을 어떤 규칙과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모든 게 피시스의 한계 내에서 일어난다. 피시스에 따라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피시스 하니까 피시올로고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규칙에 어기는 일들, 이상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치워버리니까 이야기 치워버리고 뭔가 규칙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만 일어나는 것으로 이 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세상이 가진해 준 거야. 모든 게 규칙에 따라 벌어지는 거. 혼잡한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벌어지고 질서정연하게 막 벌어지는 일로 세계를 그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서정연함, 깨끗하게 정리정돈됨 또는 꾸며진, 가꾸어진 이란 표현이 나올 텐데 그걸 이 사람들은 코스메오라 그래요. 꾸미다, 가지런하게 놓다. 그래서 코스메오가 동사고요. 코스메오에 해당되는 걸 이 우리말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이 우리 한국어가 아니라 저 서양말에 코스메틱 남아 있어요. 코스메틱. 혹시 코스메틱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화장하다는 뜻입니다. 코스메 꾸미다니까. 그래서 그 꾸미다를 이 세계 전체를 꾸민 거야. 이 피시올로고이들은 세계 전체를 가지런하게 정돈된 것으로 꾸몄기 때문에 꾸며진 세계 전체를 코스모스라고 불린 겁니다. 피시올로고이가 왜 최초의 이제 과학자가 된 대충 맥락은 이제 눈에 보입니까? 예. 예. 자, 그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읽어볼까요? 아르케. 세계를 코스모스로 여긴다는 것은 피시스를 따르지 않아 해야 할 수 없는 것을 관심에서 지우겠다는 것을 뜻한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 아르케. 세계를 코스모스로 여긴다는 것은 피시스를 따르지 않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관심에서 지우겠다는 것을 뜻한다. 피시올로고이는 자기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싶어 이 일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자연을 코스모스로 꾸미는 자연의 우두머리를 아르케라고 불렀다. 이는 우두머리, 으뜸, 처음, 다스림을 뜻한다. 예, 잘 읽었습니다. 피시올로고이가 이제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피시스에 따른 일들이고 세계 전체를 코스모스로 만들었다. 꾸며진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질서정연한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명령에 따른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고요. 이 코스모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전체를 정리정돈하고 꾸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정리정돈하고 명령하는 어떤 존재를 찾았는데 그런 존재를 이 사람들은 아르케라고 불렀어요. 아르케. 아르케의 뜻은 아르코, 지배하다의 명사형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크엔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크엔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크가 앞에 있는 아케가 다스이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엔젤은 천사니까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그 아르케인데 그 아르케 데모크러시 할 때도 데모 그다음에 아크러시죠. 아크러시 데모가 아크러시한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데모가 민주주의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지배하는 통치체를 데모아크러시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아르케는 지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지배하다를 말해서 왔고 뜻은 우두머리, 어떤 이런 뜻인데 이 코스모스 전체 우두머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피시올로고이는 우두머리라는 말을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슬이 어떤 종류의 아르케를 찾았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르케는 그리스 말이고요. 이 그리스 말이 똑같이 라틴어에도 쓰입니다. 그게 바로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는 복수형이고요. 프린키피움 그러면 이제 단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프린스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라 번역하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원리는 라틴어로 프린키피아 또는 프린키피움. 이게 그리스 말로는 아르케고요. 프린세스, 프린스 이게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주, 왕자, 공주, 공자 이렇게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게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다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뜻이 다 똑같은데 지금 피시올로고이들은 이 코스모스의 우두머리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찾았던 우두머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왜 이런 연구가 매우 중요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에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점을 강조해야 되지 않냐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 정리해 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어쨌든 피시올로고이는 피시스를 따르지 않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지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외의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떤 그 프린시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게 굉장히 논리적 작업을 한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연에 따르지 않는 것, 규칙, 댐댐이에 어기는 현상들이
있다라고까지 생각했겠죠. 어떤 현상이든 오면 그걸 PCS에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진이 났다 또는 일식이 보였다. 그럼 일식이 보여진 것을 그것도 자연에서 규칙에 따라서 일어난 거야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탈레스 같은 사람은 일식도 예측하고 막 그럽니다. 일식이 이제 규칙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신이라고 이제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리스에서 이제 BCE 6세기쯤 되면 막 싹트게 됐다고, 물론 그 당시에 선진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이미 몇천 년 전에 선진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그리스는 후진국이지만 이 PC 올로고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일종의 과학에서는 가장 이제는 선진국이 되는데, 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약간 원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그럼 이제 이 수업은 충분히 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